독서 예. 교과서 문제집. 독서 교과서 문제죠? 독서 교과서 문제집. 예. 7대 3? 한 요 정도?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는. 왜냐하면 그 중고등학교 때는 사실 국어를 읽기로 배워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읽기를 배우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아이와 대화하다가 또는 책을 읽다가 아이의 어휘력이 걱정되는 순간 많으시죠? 오늘은 어휘력을 주제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교육대기자TV 구독자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아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국어 강사 맹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문해력이 지속적으로 부모님들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문해력을 네. 걱정하는 부모님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네. 인터넷 강의 강사님으로서 어떻게 체감하시는지요? 문해력에 대해서. 저는 아무래도 인터넷 안에서 우리 친구들의 문해력을 실감하려면 댓글 아니면은 우리 질문? 친구들 Q&A 질문 이런 데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는 뉴스에 관련된 수업을 할 때였어요. 뉴스의 기능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예. 뉴스의 기능에서 뉴스는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이 있고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이 있어 라는 걸 알려줄 때 네. 여론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여론 형성의 기능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여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그랬는데도 그쵸? 질문이 들어와요. 근데 그 질문을 하는데 이 친구가 그러면 듣고도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이 친구의 올라온 질문들을 계속해서 제가 따라가 봤더니 수업을 들을 때마다 모르는 어휘가 있으면 그 어휘를 계속해서 그 어휘 부분만 뭐 흐름이 뭐예요? 구성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 어휘의 뜻만 계속해서 올리더라고요. 근데 묘하게도 그 올리는 분수를 보면 그 텀이 짧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보면 지문을 읽으면서 모르면 멈추고 쓰는 거예요. 멈추고 쓰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인간은 그게 되니까요. 그쵸. 예.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애가 물어본다는 것인데 만약에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다 그러면 아이는 이게 뭐지? 하고 있다가 넘어가겠죠. 수업의 내용을 흘러보내고 예. 어디까지 하고 있었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이런 게 많이 힘들구나라는 걸 체감할 수 있었고 제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예. 심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업을 좀 구성을 바꿔봤습니다. 예를 들면 수업 시작할 때 우리 영어에서는 버캐블러리 보고 그 다음에 본문 본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들 들렸었는데 저도 그래서 단원을 시작할 때 작품 속의 어휘가 어떤 게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 미리 다뤄주고 네. 또 개념 어휘 중요한 것들 예. 이런 거 혹은 문법 요소 같은 걸 미리 단원 시작하기 전에 다뤄줬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그 수업하고 났더니 수강평이 달라지더라고요. 와. 실제로 문해력 강의를 올해 또 하나 더 개설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놀랐던 것은 첫날 이제 오픈을 하면 아이들의 반응을 알 수 있잖아요. 역대급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게 2, 3학년 강의였거든요. 근데 담당자분도 보면서 진짜 신기하네요. 왜 5, 6학년들이 이걸 많이 듣죠? 얘들아 이거 2, 3학년 거야. 네. 왜냐면 지문이 좀 짧으니까 2, 3학년 거야 해도 5, 6학년들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니즈가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5, 6학년들도.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도 문해력 많이 들으니까 예. 이미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문해력을 좀 키워야 된다라는 것들이 많이 마음속에 있었고 또 그 강의가 나온다고 하니까 기다렸다가 바로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그 문해력을 강사님께서는 어휘력의 부족으로 체감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어휘가 우선 기본적으로 예. 어휘가 가장 먼저 티가 나요. 특히 교과 어휘 같은 경우는 미리 공부를 해두면 확실히 수업 들을 때 티가 나거든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이게 진짜 필요하구나라고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들 중에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어휘력이 예전과 달라졌다. 우리 아이가 본인 생각에는 이 정도의 연령대면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난감해하는 부모님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처음엔 몰랐다가 아이의 실력을 보고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선생님이 강의를 하셨을 때 예전과 비교했을 때도 네. 지금 아이들, 요즘 친구들이 훨씬 더 어휘력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은 건가요? 이런 것 같아요. 네. 부족함을 느끼는 애들은 늘 있었어요. 네. 근데 격차가 양극화? 격차가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그러면 오늘 이 친구랑 싸웠는데 속상해요. 그러면 짜증나. 헐 대박 짜증나. 이런 것만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 올려주면 저는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친구와 어떤 관계로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어떤 친구, 어휘력이 풍부한 친구는 상황 설명을 다 합니다. 제가 이런 A랑 B랑 관계가 있는데요. 제가 C거든요. 근데 D가 갑자기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쭉 쓰면서 제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네. 라고 선생님이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정확하게 뭔지 얘기하고요. 만약에 예. 얘는 너무 답답한데 아 짜증나요. 이렇게만 얘기해요. 아, 네. 예전에 보면은 어떤 작가분께서 예. 아이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대박, 헐 빼면 할 없어요. 말이 없다 예. 라고 하시는 말씀이 정말 그래요. 아마 댁에서 우리 자녀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 하면 아마 자세하게 얘기를 못 할 거예요. 자기 감정에 대해서 자기도 스스로 잘 모르는 거죠. 대상으로 따지면 가장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는 학년은 몇 학년? 3, 4학년이요. 3, 4학년이요? 네. 1, 2학년보다 3, 4학년 때 가장 많이 어휘 문제가 생기고요. 네네. 5, 6학년 때부터는 이미 이제 결정된 느낌이 약간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1, 2학년 때는 우리가 한글을 읽고 이 뜻이 뭔지 이해하는 정도였는데 3, 4학년 때부터 글밥이 많아져요. 교과서든. 교과 내용도 많아지고 아, 네네. 그러다 보니 여기서부터 책을 읽고 싶지 않아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면 이 아이들이 거기서부터 수준이 막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벌어지면 이제 5학년 때부터는 확실히 드러나죠. 그러면 지금 책을 언급해 주셨네요. 독서를. 네. 어휘력이 부족한 근본적인 이유는 독서의 부족으로 보시는지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문해력이라고 했을 때 크게 보면 글을 읽고 이해하고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서 재구성해서 표현하는 능력까지를 전체로 봤을 때 예. 사실 우리가 시급한 건 이 앞부분이잖아요. 네네.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부터가 안 되니까 힘든 건데 이 독서 부분이 제대로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이들이 글을 읽는데 힘든 게 아닐까. 자연스럽게 이런 게 많이 되어 있었으면 네. 글을 읽는 게 좀 자연스럽게 나 이 정도 읽을 수 있어 라는 게 됐었을 것 같아요. 독서만 하면 국어 실력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네. 독서는 꾸준히 해야 되는 기본적인 거고 네. 추가가 뭘까요? 추가가 교과 어휘와 교과 어휘. 우리 학습 도구어라고 하죠. 학습 도구어를 같이 챙겨줬을 때 국어 실력이 함께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어휘가? 들면 우리 독서는 우리가 평소에 밥을 먹을 때 밥을 먹으면서 평소에 계속 꾸준히 밥을 먹잖아요. 근데 교과 어휘 같은 경우는 이 아이가 지금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럼 지금 수업 듣는 게 힘들다는 건 지금 처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건데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지금 아이한테는 지금 어떤 주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수업을 따라가는데 힘든 거는 바로 교과서에서 이 다루는 어휘가 각각 교과마다 있는데 그것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예. 평소에 쓰는 어휘랑 좀 달라요. 교과에서 네네. 쓰는 건. 나누다라고 얘기하는 걸 분류, 분석 이런 식으로 그렇죠. 교과 어휘에서 예, 쓰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들을 미리 챙겨주면 교과를 이해하는데 수업을 듣는데 무리가 없을 텐데. 아, 부모님이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교과 어휘를 챙기지 않았을 때 그럼 우려되는 부분 뭐가 있을까요? 이해를 하기 힘들죠, 일단. 수업 때. 네, 국어뿐만 아니라 수학, 과학, 사회 이런 것들이 교과 어휘가 다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네네네. 진분수, 가분수, 내가 뭐 이런 것들 공부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업을 듣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따라가기가 힘들겠죠. 네.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교과 어휘는. 그래서 이거는 문제집을 풀어야 되냐 말아야 되나 말이 많은데 네. 사실은 어떻게 이거 보세요? 저는 문제집을 활용해서라도 그 부분은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의미로 이번에 메가스터디 북스에서 네. 초등 문해력 시리즈 중에 한 권이죠. 첫 번째는 초등 문해력 한 문장 정리에 힘을 냈었고 이번에 네. 초등 문해력 중에서도 어휘를 강조하기 위해 어휘 활용의 힘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네. 문해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휘를 따로 챙기는 부분이 필요하다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책을 읽고 나서 자제분 있으시잖아요. 예, 있죠. 책을 딱 읽고 이 대상입니다. 책을 읽고 나서 한번 오늘 이 책 뭐였어?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하나요? 이거 어땠어? 이거 무슨 내용이야? 라고 얘기하면 어떤가요? 몰라. 왜 이렇게 몰라가 많은지 몰라만 얘기해요. 자꾸 얘기하라고 하면은 얘기 안 안 하고. 하죠, 안 하죠. 어. 예. 근데- 쓰라고 해도 안 써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거 읽고 나면 지나고 나면 오늘 저 몇 권 읽었어요, 100권 읽었어요 하는데 읽고 나서 지나고 나면 기억을 못 해요. 네네. 그래서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게 굉장히 또 유의미한 게 전체 그 과정을 보면 문해력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 한 권을 두고 우리 편집자님께서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 그러면 뭐부터 하시겠어요? 핵심을 정리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단별로 여기에서 키워드가 뭐지? 중요한 핵심을 정리하고 중심 낱말 찾고 중심 낱말이 들어있는 중심 문장은 또 뭘까? 중심 문장을 하나하나 찾다 보니까 문단별로 이런 게 있네 라는 걸 간추리게 되고 네. 간추리고 나서 요것들을 다 모아서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봐야지. 그러면 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바르게 중요한 내용들을 찾으며 읽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이 아이가 독해력이 생기고 또 하나는 이걸 읽고 있다 보니까 중심 문장들끼리 문단별로 이런 게 나열의 구조네? 문제 해결의 구조네? 구조가 보이는 거예요. 글의 구조가 보인다. 네. 글의 구조가 보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이것들을 다 모아서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야겠구나. 표현력도 네네. 논리적으로 길러지게 되겠죠. 근데 이것의 가장 기본은 어휘력이 돼야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어휘, 교과 어휘를 좀 챙겨야 된다. 그러면 이 교과 어휘를 챙기려면 네. 부모님이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될까요? 이건 제가 책을 쓰려고 따로 알아봤었던 건데 네네네. 쭉 풀어주세요. 교육부에 가면 예. 자료가 있습니다. 네. 학습 도구어라고 있어요. 그 교육부 자료에 가면은 한국어 교육 과정에 관련된 거에서 71페이지인가 가면은 네. 그 목록 학습 도구어 목록이 쫙 나와요. 학년별로요? 네, 1, 2학년군, 3, 4학년군, 5, 6학년군. 그것들을 쭉 뽑아보시면 이게 학습 도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아이가 한 일주일 동안 아이가 하루에 뭐 한 10개 정도 본다. 그러면 10개 정도 뽑아서 이거 너 알아? 설명해 보라고 했을 때 설명할 수 있으면 얘는 이걸 아는 거겠죠. 네. 근데 모르면 그것들을 체크해 놨다가 따로 이것들의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오늘 암기를 요기 정도를 한 100개를 했다. 오늘 50개를 공부했다. 이렇게 해서 어휘가 능력이 쌓이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어휘를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당부라는 단어를 봤다고 할게요. 네네. 그러면 당부가 말로 단단히 부탁한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걸 보고 났더니 이게 이런 뜻이구나. 당자가 마땅할 당자에다 부탁할 때 그 부구나. 이런 뜻 한자어로 되어 있구나라는 걸 이해했어요. 네. 그리고 문장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교과서에 보면 안창호 선생님이 아들에게 당부를 한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 그때 나오는 어휘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런 문장에서 쓰이는 게 당부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문장을 알고 나서 끝 이게 아니라 얘를 재밌게 공부하기 위해서 가로 세로의 낱말 퀴즈라든지 초성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해당되는 빈칸을 채운다든지 여러 번 한 번씩 그 어휘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네. 이 문제집을 통해서는. 네. 자, 이 문제집을 그렇게 하고 나서 끝 이게 아니라 다양한 매체에서 얘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다양한 글을 보는 거죠. 반드시 예시로 확인하라. 그렇죠. 예. 여기서 좋았던 건 뭐 식물도감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누리집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소개서라든지 이런 것들에다가 이 단어들이 어떻게 쓰이는지가 하나하나 나와 있어요.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 네네. 책이 내가 나와요. 오늘 당부를 배웠어. 예.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신문에 당부가 나오네? 나 저거 아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오늘 문제를 푸는데 당부가 나왔네? 풀었는데 내가 맞췄어. 신나는 거죠? 근데 내가 틀렸어. 아깝다. 나 이거 알았었는데. 이 단어를 여러 맥락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다 보면 이것은 내 것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수업 현장에서는 그 활용까지 이어지지 않나요? 학사 일정상 그걸 다 알려주기가. 어렵죠. 아니면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뭐 아이한테 질문을 했는데 몰라. 뭐 예를 들면 당부를 몰라. 네. 그러면 같이 사전 찾아보자. 이걸로 끝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머님들이 지인 분들도 사전 찾아보다 사전 지옥에 너무 빠져서 힘들다고 하셔요. 단어를 하나 찾았어요. 네네. 단어를 하나 찾았는데 그 단어 속의 단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단어 속에 나오는 단어를 또 몰라. 네. 네. 예를 들어서 감이란 단어를 찾아보다 보니까 그 안에 또 다른 단어의 의미가 회포를 푼다고? 무슨 회포라고? 이 회포라는 단어는 또 뭐야? 이걸 또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초등 쪽에서 아이들이 이런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는 초등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네네. 어느 정도는 좀 쉽게 풀어놓거든요. 이런 거 참고해서 아이들이 미리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초등 때 못 잡으면 중고등학교 때는 더 심하게 나타나겠죠? 저 이런 말 하기 정말 싫긴 한데 네, 중고등학교 교직 선생님으로 네. 계셨었잖아요. 네. 고등학교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걸 진짜 예. 중학교 때 다 끝내고 왔어야 되는데 이 책을 좀 많이 읽었어야 되는데 근데 중학교 친구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초등학교 때 내가 이걸 잘했어야 되는데 미리 좀 점점 해둘 내려오네요. 걸. 그리고 아마 학부모님들도 이미 아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국어를 해놓는 시간이 초등학교 때가 많을까요? 중고등학교 때가 많을까요? 생각하면 중고등학교 때 할 게 너무 많거든요. 지금 중고등학교 때 네. 교직 이력을 바탕으로 지금 조언을 좀 해주셨는데 네. 선생님 보셨을 때 초등 국어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예. 명확해요. 예. 독서 예. 교과서 문제집. 독서 교과서 문제죠? 독서 교과서 문제집. 예. 7대 3? 한 요 정도?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는. 왜냐하면 그 중고등학교 때는 사실 국어를 읽기로 배워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읽기를 배우는 거거든요. 읽기 전략 자체를 배우는 거예요. 읽기를 배우는 네. 시기다. 예. 그래서 1, 2학년 때 아까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글 떼고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으면 3, 4학년 때부터 문장 파악하고 정확한 의미 파악하잖아요. 이때부터 읽기 전략을 가르치는 게 단원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다양한 글을 접하면서 아이들이 책을 다양하게 읽는 방법들을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읽기를 배우는 거예요. 읽기 자체를. 읽기를 배우는 시기다. 네.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때 공부하다 보면 난 공부 안 해도 되겠는데? 난 좀 똑똑한가 봐 하고 공부를 안 하다 보면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국어 공부 습관이 안 들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중학교에 올라가면 이제 국어를 공부해야 되네? 네.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갑자기? 용어가 왜 이렇게 어려워? 이해가 안 되네? 이거 내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어가 싫어지면서 점차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미 글을 읽어내는 속도부터 달라요. 네. 이 친구는 한쪽 읽는데 이 친구는 지금 벌써 3쪽 읽어요. 그러면 벌써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잖아요. 이 친구가 왜 그랬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는 것도 습관이 돼 있었고 네. 국어 공부를 하는 것도 습관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아까 독서 한 다음에 문제집, 교과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예. 초등학교 때는 이 읽기 전략에 맞춰서 독서를 충분히 해야지 글을 읽는 능력, 집중할 수 있는 능력, 그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은 곧 다시 아이가 몰입할 수 있는,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독서만으로 하면 안 되고 또 3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과서랑 문제집. 그렇죠. 이것도 빼놓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아요. 근데 그걸 균형 있게 해야 되는 이유는 독서만 즐기는 친구들, 특히 문학만 즐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이걸 잘한다고 또 교과 내용을 잘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문학과 비문학이 섞여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교과에서 할 건 해야 됩니다. 네, 맹지영 간사님의 말씀이 어휘력을 놓고 고민하는 많은 분들께 귀한 조언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귀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